60세 이상 남성분들 당장 멈추십시오. 매일 밤 혼자서 위로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손? 바로 그 손이 당신의 그곳을 죽이고 파트너 앞에서 당신의 남성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적나라한 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저는 박진우 원장입니다. 지난 30년간 이곳 강남에서 저는 수천 명의 성공하고 권력 있는 남성들이 이 무해해 보이는 습관 하나 때문에 무력하게 고개 숙이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그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방식이 생명력을 갉아먹고 아랫도리를 시들게 만들고 젊은 날의 뜨거운 욕망을 자신감 상실과 죄책감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본능적인 자위 방식은 뇌와 몸을 싸구려 쾌감과 빠른 사정에만 길들여지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침대 위에서 오직 자신의 쾌감만 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상대방과의 교감, 파트너의 갈망하는 눈빛을 잊게 만듭니다. 이 특별 보도에서 저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잘못된 자위가 불러오는 10가지 잔인한 진실을 폭로하고 그 죄스러운 습관을 하나의 비밀, 병기 우키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그곳 내 모든 근육 조직에 피를 펌핑하고 테스토스테론을 폭발시켜 한물간 노인에서 파트너가 경외하게 될 노련한 전사로 당신을 바꿔놓을 도구 말입니다. 이 채널은 값싼 위로의 말이나 듣고 싶어하는 나약한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원초적인 힘을 되찾기 위해 감히 맞서고 감히 변화하려는 남성들을 위한 곳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 제가 가장 특별한 환자들에게만 알려주는 7초 독점 기술을 공개할 것입니다. 약 없이 안전하게 강력하게 발기력을 회복시키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과의 맹세처럼 아래 댓글에 준비됐습니다. 라고 쓰십시오. 이제 첫 번째 위험 요소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쇠약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비수를 꽂는 것과도 같죠. 첫 번째 위험 고독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 당신의 손이 가장 큰 적이 될 때. 환자 기록 734 김 회장님 67세 은퇴한 강남금융계의 호랑이 평생 제국을 건설하고 말 한마디로 세상을 호령했으며 그의 모든 언어는 곧 명령이었던 남자. 하지만 밤이 되면 차갑고 텅 빈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그는 한 명의 죄수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를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 회장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룹의 무게를 짊어졌던 그의 단단한 어깨는 이제 힘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그 무거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텅 빈 공허함, 속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는 비밀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하고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가락 마디를 응시하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고해성사하듯 속삭였습니다. 박 원장님, 6개월 동안 아내의 살결에 손 한 번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는 여전히 혼자 해결합니다. 이 손이 제게 남은 유일한 것입니다. 원장님, 제가 변태인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족쇄에 묶인 영혼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자 고독이라는 심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스러운 메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잔인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60세 이후의 자위 행위는 잘못된 방식으로 행해질 때 단순한 해소 행위가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의식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즐긴다 하고 말하는 그 행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극적인 영상을 켠 채
짧고 값싼 오르가즘을 다급하게 찾아 헤매는 그 손의 움직임, 그것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욕망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욕망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욕망을 고독한 동무대로 관객도 배우도 오직 자신뿐인 무언극으로 만들 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혼자 만족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친밀감을 위한 촉매제, 추메이지가 되는 대신 친밀함의 슈대체제, 다이에이타이자이가 되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당신의 그곳은 눈빛 하나, 향기 하나, 무심한 스침 한 번에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살과 피를 가진 한 여성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발기는 연결을 위한 다리이자 교감을 위한 초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곳을 오직 자신의 메마른 손바닥 마찰에만, 화면 속 영혼 없는 이미지에만 반응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게 여성의 따뜻하고 촉촉한 감촉을 잊어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의 전사를 자기 손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죽음의 소나기 증후군, death grip syndrome이라 불리는 증상입니다. 너무 꽉 쥐는 악력, 과도한 마찰,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의 자위 행위는 비현실적인 쾌감의 역치를 설정합니다. 당신의 뇌와 성기는 재프로그래밍 됩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가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할 때 그녀의 부드러움, 따뜻함, 그리고 섬세한 리듬은 갑자기 엉덩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 섬세한 자극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손만이 제공할 수 있는 더 강한 압력, 더 거친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안에서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발기를 유지하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행위가 열정의 춤이 아닌 압박감만 가득한 시험대가 되어버립니다. 남성의 상징은 위풍당당한 위용 대신 마지못해 고개를 드는 미약한 인사만을 건넬 뿐입니다. 당신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발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30분과 파트너의 실망 어린 눈빛, 설령 상상일지라도 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5분 만에 혼자 해결하는 편이 더 쉽다고 여기게 됩니다. 한 번의 고독한 해소는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는 습관이 됩니다. 마침내는 감옥이 됩니다. 그것이 채워주던 공허함은 날마다 커져 결국 매일 밤 당신 옆에 누워있는 바로 그 여성과의 사이에 거대한 심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섹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부터의 전면적인 후퇴입니다. 조용한 항복 선언입니다. 당신은 낭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연결조차 찾는 것을 멈춥니다. 늙고 뒤처진 느낌이 들까봐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 꺼려집니다. 건강이나 자식들 이야기만 늘어놓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친구의 포옹, 호쾌한 웃음, 인정의 눈빛, 모든 것이 점차 낯설어집니다. 당신은 독립이라는 위장막 뒤에 스스로를 가두지만 사실 그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고립일 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사도 당신에게 참아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살과 살의 접촉은 쾌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입니다. 깊은 포옹, 꽉 잡은 손, 당신의 등에 와닿는 파트너의 따뜻한 피부. 이런 것들은 뇌에서 화학 반응의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는 여전히 남자다. 너는 여전히 욕망의 대상이다. 당신이 오직 자기 자신의 손길만을 알게 될 때 당신의 몸은 동면 과정에 들어갑니다.
남성성의 연료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락합니다.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근육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의 자존감마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그 슬픈 의식을 치르는 방 크기만큼으로 쪼그라듭니다.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내어줄 가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남자라는 칭호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대신 은퇴자, 환자, 노인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때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했던 김 회장님은 자기 자신의 욕망 앞에서 나약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연결을 잃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 수는 있었지만 진정한 포옹 한 번,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줄 하룻밤의 뜨거운 사랑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김 회장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만약 스마트폰 화면이 당신의 아내보다 더 친밀한 연인이 되었다면, 만약 당신의 손이 당신의 여자보다 그곳을 더 잘 만족시키는 법을 안다면, 이것은 당신을 단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매번 혼자 해결한 뒤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수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더 진실하고, 더 깊고, 더 생생한 무언가를 갈망하는 당신의 몸과 영혼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결하고, 사랑하고, 정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를 이 고독 속에서 죽어가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 연결을 되찾는 것이 젊은이처럼 무작정 데이트에 뛰어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싸움은 가장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부를 묻기 위해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바둑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애의 온기를 다시 느끼기 위해 동네 기원에 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트 계산원과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친밀함은 바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빛 속에, 말 속에, 존재감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다시 한 인간으로, 한 남자로 인정받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이상 친밀함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감정적인 고립은 위험의 외곽에 불과합니다. 다음 위협은 더욱 잔혹하며 당신의 물리적인 육체, 바로 그곤의 작동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자신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파괴행위 말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 침묵의 고문, 당신의 그고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를 때 환자 기록 덤8122 회장님, 71세, 건설업계의 거물, 평생을 콘크리트와 철근을 정복하며 살아온 남자. 그의 손은 언덕 하나를 평지로 만들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돈으로도 가릴 수 없는 수치심을 짊어진 패배자로서 내 진료실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평소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곧 벌을 받을 학생처럼 초조해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문제를 덮을 고상한 단어를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박 원장님, 디레이터님, 매번 제가 혼자 운동을 하고 나면 뒤에 그곳이 화끈거립니다. 최근 들어 점점 더 심해져요. 문장 끝에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연마한 탓에 보검이 녹슬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왕의 치욕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아무리 쓰더라도
삼켜야만 하는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보건 바오젠을 감싸고 있는 피부는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갑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급 비단처럼 얇아지고 꽃집처럼 상처받기 쉬우며 스스로 치유하는 데 더딥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밤새도록 전쟁을 치르고도 다음날 아침 여전히 위풍당당했던 그때처럼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왕성하게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거친 손으로 강인하다고 착각하는 그 꽉 쥔 주먹으로 오르가즘을 향한 미친 질주 속에서 그곳을 문지르고 지식일 때마다 당신은 자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세한 고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부 표면에 수천, 수만 개의 보이지 않는 상처, 미크로레이션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곳의 신경계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붉어지고 스쳐 지나가는 따끔거림,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불쾌한 민감함일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좀 세게 했나 보군. 그리고는 무시해버립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결코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아문 뒤에는 미세한 흉터를 남깁니다. 이것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되면 그 흉터들이 겹겹이 쌓여 단단한 굳은 살 조직층을 형성합니다. 한때 부드럽고 민감했던 피부는 이제 무감각한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쾌감의 최상위의 무기였던 감도는 더 좋아지기는커녕 잔인하게 파괴됩니다. 당신의 그곳은 침묵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짜릿한 신호, 몰아치는 쾌감의 파도를 뇌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무감각한 살덩이가 되어 아주 약간의 감각이라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격렬한 마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지옥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곳이 무뎌졌기 때문에 당신은 더 강한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꽉 쥐고, 더 빠르게, 미친 듯이 난폭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죽음의 소나기, 데스 그립라고 부르는 그 주먹질은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피부는 더 손상되고 더 무뎌집니다. 더 무뎌질수록 당신은 더 강한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포로 진주를 닦아 광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고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상처들은 적을 초대하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사타구니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에게 천국입니다. 이 염증, 가려움, 불쾌한 냄새. 그것들은 당신의 무지를 조롱하듯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약국으로 달려가 임시방편에 연고를 사서 바르지만 당신은 문제의 근원이 아닌 증상만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최악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비극은 화장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실에서 당신의 여자 옆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이 손의 거친 고문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파트너의 부드럽고 따뜻하고 촉촉한 감촉에 반응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황 상태가 당신을 덮칩니다. 왜 아무 느낌이 없지? 당신은 손이 주던 그 거친 느낌을 재현하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움직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움이 또 다른 고문이 됩니다. 남성의 상징은 천국에 있으면서도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겨우 세웠던 발기가 이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그것이 동정이든 실망이든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당신의 자존심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부의 상처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나는 망가졌다. 나는 끝났다. 나는 쓸모없는 남자다. 멈추십시오. 그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 고통과 불편함은 당신의 남성성에 내려진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접근 방식을 바꾸라고 간청하는 몸이 보내는 비상경보 신호, 긴급 사이렌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을 끄고 치유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보검을 숭배하십시오. 고문하지 마십시오. 25살의 거친 생각을 당장 버리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근육에 힘만 하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경험 많은 남자, 장인 장렌입니다. 그리고 장인은 결코 조각을 위해 해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곳을 보물처럼 다루십시오. 공격하는 대신 부드럽게 의도를 가지고 만지십시오. 탐험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이제 악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세함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남자의 품격입니다. 2. 바셀린은 당장 버리고 절대 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침은 세균으로 가득합니다. 바셀린과 유성크림은 모공을 막고 세균을 가두어 염증을 유발하는 막을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동맹이 아니라 적입니다. 고품질의 수성 윤활제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 도구입니다. 귀한 엔진을 위한 최고급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몇 방울의 구원의 이슬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마찰을 최소화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대신 쾌감 속을 유영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부를 보호하고 더 중요하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도를 보존하고 심지어 증폭시킵니다. 3. 단거리 질주를 여유로운 산책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 누구와도 심지어 자신과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아주 천천히. 서두르는 5분을 탐험하는 20분으로 바꾸십시오. 속도를 늦출 때 당신은 피가 몰려들 시간을 주게 되어 발기가 더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듭니다. 당신은 신경 말단이 깨어나 가장 섬세한 쾌감의 신호를 뇌로 보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무 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향곡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의 쾌감은 길 끝에 있는 거대한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 전체이며 그 길 위의 모든 음표 하나하나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쾌감, 몸에 대한 존중의 쾌감, 당신이 살아온 세월에 경의를 표하는 그런 종류의 쾌감입니다. 스스로를 만지는 방식을 조절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엄청난 힘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일하는 법, 몸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이의 진정한 남성성의 본질입니다. 회피가 아닌 인식입니다. 이 회장님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속도를 늦추는 법을, 윤활제를 의식처럼 사용하는 법을, 자신의 그곳을 학대하는 대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수치심이 없었고 젊은이 같은 흥분이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 그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내와 정말 멋진 밤을 보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부의 상처와 화끈거림이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유형의 경고라면 당신이 전혀 느낄 수 없는 무형의 위험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피부가 아닌 당신의 뇌의 깊숙한 곳에서 훨씬 더 무서운 파괴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신경계를 조용히 재프로그래밍하여 몸이 현실의 친밀함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당신의 여자를 바로 그 침대 위에서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정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적입니다.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편에서 폭로할 내용입니다. 약속하건대 이것은 쾌감과 남성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 달콤한 마비. 당신의 그곳이 천국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만 알게 될 때 환자 기록 꿍우검사 초의 교수님 64세 가장 복잡한 이론도 분석해내는 명석한 두뇌 존경받는 학자
하지만 내 진료실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미로에 갇힌 길 잃은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의 지적인 눈은 이제 실패의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박 원장님?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낮게 깔렸다. 머리는 여전히 쌩쌩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혀요. 혼자서는 여전히 끝을 볼 수는 있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전이 마치 죽은 땅과 같습니다. 발기는 되지만 그건 영혼 없는 살덩이에 불과합니다. 짜릿함도 쾌감도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 교수님의 고백은 보이지 않는 적과 마주한 수만 명의 남성들이 보내는 메아리입니다. 그 적은 낮은 테스토스테론도 나쁜 혈액순환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악랄한 것입니다. 제가 신경 조건화 뉴럴 컨디셔닝라고 부르는 것, 바로 당신의 두개골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세뇌 작업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쾌감 시스템은 수천 개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무수한 지류와 매혹적인 호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엄한 강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바로 그 손으로 늘 하던 똑같은 움켜짐, 똑같은 단조로운 리듬, 똑같은 지루한 압력, 똑같은 낡은 상상이나 똑같은 장르의 야한 동영상을 이용해 단 하나의 수로 시류만을 파왔습니다. 욕망이 솟구칠 때마다 당신은 쾌감의 물줄기를 바로 그 수로로 흘려보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매일같이, 매년 물살은 점점 거세지고 수로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강은 다른 곳으로 흐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길만 알게 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다른 모든 비옥한 땅, 쾌감의 계곡들은 이제 메마르고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수준의 감도 저하, 디센시타이제이션 가니쉬입니다. 침실에서 이 비극은 그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부드러운 피부, 매혹적인 향기, 섬세한 움직임을 가진 당신의 아내? 한때 당신의 그곳을 자랑스럽게 일으켜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용없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이 당신이 신경계에 프로그래밍해둔 암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익숙한 그 손길이 아니잖아. 내가 아는 리듬이 아니라고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거친 마찰이 필요해. 그리하여 당신의 그곳은 기억 때문에 발기할 수는 있어도 감각적으로는 마비되어 버립니다. 당신은 그녀의 안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익숙한 자위 시나리오를 재현하려 애씁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 이미지를 소환하려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 진정한 친밀함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의 행위는 고된 노동으로 반드시 낙제할 것을 아는 시험으로 변질됩니다. 당혹감은 실망으로 변합니다. 실망은 극도의 수치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당신은 다시 자신의 손, 그 낡은 수로가 주는 익숙한 위안을 찾아 돌아가 스스로의 마비를 더욱 깊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고독과 값싼 쾌감에 반복되는 고리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리십니까? 이것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더더욱 불치병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오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바로 그 프로그래머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낡은 수로를 지우고 당신의 쾌감의 강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할 힘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제거 과정은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용기,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반항심이 필요합니다. 1. 당신 자신의 습관을 배신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익숙함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공격하십시오. 항상 오른손을 썼다면 왼손을 써보십시오. 쓰지 않던 손은 더 서투르고 더 느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서투름이 낡은 패턴을 깨고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길을 찾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항상 누워서 했다면 엎드리거나 앉아서 해보십시오. 자세를 바꾸면 각도와 압력이 바뀌어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독재에 맞서는 반역자가 되십시오. 2. 낡은 환상을 죽이십시오. 궁극의 무기 상상력을 사용하십시오. 화면을 끄십시오. 익숙한 시나리오를 버리십시오.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르노 제작 기계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젊은 시절 가장 뜨거웠던 기억을 소환하십시오. 감히 시도해보지 못했던 대담한 시나리오를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금지된 영역을 탐험하며 자유롭게 방랑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자신의 상상력으로 자신을 자극할 때 당신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뇌의 영역을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욕망을 단순한 물리적 마찰이 아닌 감정과 이야기에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단지 만져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에 의해 갈망받았기 때문에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발기입니다. 3. 오르가즘을 사냥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유혹하십시오.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목표를 포기하십시오. 오르가즘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중하게 초대받았을 때만 찾아오는 귀한 손님입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애징애징 기술을 연습하십시오. 스스로를 오르가즘의 절벽 끝까지 몰고 갔다가 부드럽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몸 안에 거대한 쾌감의 압력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경계에게 높은 수준의 흥분을 견디고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스스로를 해방시켰을 때 그것은 작은 폭발이 아니라 온몸을 뒤흔드는 지진, 모든 세포를 휩쓰는 쾌감의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최 교수님과 이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신경계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과도하게 훈련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탐험할 수 있는 인내와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는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실 안에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남자가 아니라 호기심 많은 10대 소년처럼 자신과 노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찾아왔지만 환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소주 한 병을 들고 친구로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웃었습니다. 박 원장님, 강이 바다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마치 40년 전 신혼여행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사이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다리는 완전히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벽돌, 즉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 모두 쾌감에 반응하는 방식을 재훈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위험, 즉 감도 저하는 교묘합니다.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여자 사이의 거리가 건널 수 없을 만큼 넓어질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신경마비가 당신의 몸이 쾌감을 느끼는 방식을 바꾼다면 다음 위험은 몇 배나 더 악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늦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당신이 모르는 것이 당신을 완전히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위험 트로이의 목마. 당신의 그곳이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배신자일 때. 환자 기록 밀고이보 박 선생님. 60대 후반. 모범적인 남성. 여전히 일주일에 3번 조깅을 하고
몸은 단단하며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건강한 노년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만남을 거의 1년 가까이 미뤄왔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나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의례적인 안부 인사가 오간 후 그의 방어벽이 무너졌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뒤에 남겨진 병사의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원장님, 혼자 있을 때는 발기가 됩니다. 여전히 작동은 해요. 하지만 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래서 저는 시도하는 것을 멈춰먹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 순간 제 진료실의 공기는 젤리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치명적인 경고를 비명처럼 외치고 있는데 정작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소한 친밀감의 문제, 당혹스러운 심리적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사실 혈관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재앙의 첫 번째 사망 예고 종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고 뼈에 새겨야만 합니다. 당신의 음경은 단지 쾌감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민감한 기압계 키 야지입니다. 그것은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몸 전체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그곳에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미세한 동맥들이야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기 시작할 때, 동맥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을 때, 남성성의 호르몬 수치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할 때, 신경의 예민함이 무뎌질 때, 파트너 옆에서 맹렬한 발기를 이루고 유지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자기기만이라는 트로이의 목마가 당신의 성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위행위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보여주었다 한다는 압박이 없으니 더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 하는 두려움이 없으니 더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생리학적으로 더 쉽습니다. 손으로 자극하는 것은 실제 성관계처럼 완벽한 순환계, 복잡한 신경 조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은 내부 시스템이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일시적인 발기, 임시방편의 해소를 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직 작동은 하네.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아내에 대한 감정이 식었기 때문일 거야. 틀렸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곳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혼자서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심장병, 당뇨병 또는 심각한 테스토스테론, 저하의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실에서의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화장실로 도망쳐 혼자 해결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파트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심장의 구조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당신의 목숨을 완전히 구할 수도 있었을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곳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인님, 파이프가 막히고 있습니다. 펌프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요. 여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닥쳐. 네가 완벽하게 작동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당신은 가장 중요한 정보원의 입을 당신의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발기하는 것과 파트너와 함께 발기하는 것의 차이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발기. 모든 의심을 꿰뚫을 수 있는 강철 같은 발기는 강력한 혈류, 건강한 심장, 그리고 완벽한 호르몬 균형을 요구합니다. 파트너와의 그 다리가 무너졌을 때 그것은 전체 시스템이 위험에 처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사실 저는 환자가 심장마비로 입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예지. 단지 약간의 성능 저하 때문에 겁에 질려 제 진료실로 달려오는 것을 차라리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대처하면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동맥들을 청소하고 호르몬 균형 중령을 회복시키고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 가득한 파란 약이나 침습적인 수술 없이도 발기부전의 원인 대부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침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힘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이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수치심은 자신의 무지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리스크는 침묵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당신의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그곳은 예전처럼 단단합니까? 충분히 오래 지속됩니까? 자세를 바꾸거나 파트너에게 삽입하기 직전에 갑자기 죽어버립니까? 만약 이 질문들 중 어느 하나라도 대답이 그렇다이고 혼자 할 때와 실전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느낀다면 그것은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환장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라는 긴급 소환장입니다. 당신을 단지 성적인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온전한 한 인간으로 봐주는 의사 말입니다. 당신은 만족스러운 성생활, 건강한 심장, 흔들리지 않는 남성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임시방편의 해결책, 거짓말, 그리고 가슴 속에서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시한폭탄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혼자만의 습관으로 문제를 덮는 것은 당신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치유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박 선생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워했던 대로 그의 관상 동맥은 상당히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때에 개입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아내와 실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그곳이 그를 구한 것입니다. 자, 만약 이 위험이 당신의 혈액과 호르몬 속에 숨어 있었다면 다음 위험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단순한 것에서요. 단순히 정도인.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방식처럼 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의 자세, 특히 자위를 할 때의 자세가 중요한 신경 하나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쾌감, 감각, 그리고 장기적인 골반 건강 전체를 지배하는 신경 말입니다.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히기 전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째, 위험 배신자의 입맞춤. 당신의 의자가 남성성을 거세하고 있을 때 환자 기록 빌리 38 70대의 한 사업가.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하는데 평생을 바친 남자. 그는 심각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감각이 무디다는 느낌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무해하게 들리는 단어지만 한 남자에게 전략적 부위의 무감각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다. 그는 사타구니 주변에 마치 개미떼가 피부 밑을 기어다니는 듯한 끈질기고 둔한 감각에 대해 불평했다. 그것은 지난 6개월 동안 그를 괴롭혔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는 순환계 문제이거나 더 나쁘게는 종양의 징후일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 모든 끔찍한 가능성을 배제한 후 나는 범인을 찾아냈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단순한 범인. 그가 매일 믿고 의지해온 적이었다. 범인은 바로 국리. 그의 서재에 있는 호화로운 가죽 안락 의자였다. 이것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의 자세, 특히 가장 사적인 순간의 자세는 당신의 남성성의 가장 중요한 신경을 상대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사무실 의자 위에 운전석,
또는 TV 앞에 편안한 안락의자에서 몇 시간씩 보냅니다. 그리고 욕망이 솟구칠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종종 사적인 공간에서 등을 구부리고 앞으로 숙인 채 앉아 몸무게 전체를 한 점에 실어 끔찍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행위, 그 무해해 보이는 자세가 바로 음부신경, 푸덴달, nerve를 서서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신경을 그곳에서 뇌로 모든 쾌감 신호를 전달하는 초고속 광케이블 라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감각의 생명선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오르가즘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앉는 자세로 펜치를 사용해 그 광케이블 라인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압박은 교활하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둔한 고문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단지 그곳의 반응이 좀 둔해졌다고 느낄 뿐입니다. 발기했을 때의 흥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정 후에 이상한 저림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적은 잠들지 않습니다. 압박은 계속됩니다. 압력은 점점 증가합니다. 신경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쾌감 신호는 곧 끊어질 라디오 채널처럼 약해지고 깜빡거립니다. 무감각이 나타나고 처음에는 작은 부위였다가 점차 퍼져나갑니다. 만졌을 때의 짜릿한 감각은 사라지고 마치 차가운 살덩이를 만지는 듯한 죽은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최악의 악몽이 닥쳐옵니다. 사랑을 나눌 때 당신의 그곳은 혈관 메커니즘 덕분에 발기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침묵합니다. 더 이상 쾌감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움직이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여자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쓰지만 당신이 느끼는 것은 압력과 영혼 없는 마찰뿐입니다. 오르가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혼도 폭발도 없는 약한 기계적인 수축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문제가 자신의 욕망, 테스토스테론 또는 심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파트너를, 나이를 탓합니다. 당신은 결코 저기 바로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매일 밤 행하는 그 죄 많은 구부정한 자세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기계적인 미케니컬 문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감각이라는 종신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을 해방시키고 쾌감 신호가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척추를 존중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처형하십시오. 딱딱한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자위하는 것을 당신의 남성성에 대한 범죄로 여기십시오. 즉시 중단하십시오. 대신 당신의 침대를 성전 쉥디엔으로 만드십시오. 똑바로 누워 당신의 척추와 골반이 완전히 지지되도록 하십시오. 무릎 밑에 베개를 놓으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은 허리 아래의 압력을 줄이고 골반 부위를 기적적으로 넓혀 음부신경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2. 편안함을 보호의 한 형태로 만드십시오. 편안함은 사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당신이 똑바로 누울 때 당신은 신경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피가 그곳으로 더 자유롭게 순환하도록 하여 더 강하고 자연스러운 발길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적인 순간에 몸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는 당신이 자신의 장기적인 건강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3. 일어나서 사십시오. 의자 위에서 죽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움직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앉아있는 것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십시오. 매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몇 분간 걸으십시오. 엉덩이와 골반 저근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벼운 스쿼트 몇 개를 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은 당신의 신경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아서
항상 예민하고 반응이 좋도록 유지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도 당신의 근육만큼이나 운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사업가와 제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때 생생하게 느꼈던 곳에서 무감각을 느낄 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성성, 자신감,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이올린 연주자가 손가락 끝의 감각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활을 켤 수는 있겠지만 음악에는 더 이상 영혼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경에 숨쉴 공간을 줄 때 당신은 당신의 몸이 다시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바이올린을 다시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무감각한 노년과 불타오르는 노년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세가 물리적인 감각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다음 위험은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그것은 심리, 즉 많은 남성들이 스트레스, 외로움 또는 지루함의 순간에 찾는 행동 속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무해한 안정제, 일시적인 탈출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감정적인 덫,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위 행위가 더 이상 육체적인 쾌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의 유일한 오네리 탈출구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6번째 위험 영혼의 아편, 오르가즘이 유일한 진정제가 될 때 환자 기록 9525 60대 후반의 한 남성. 그의 움푹 들어간 눈은 수면 부족이 아니라 힘든이 삶의 부족 때문이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마치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말처럼 무심코 내뱉었다. 원장님, 어떤 날은 모든 걸 느끼는 게 그냥 지칩니다. 슬픔, 외로움, 이 쓸모없다는 느낌. 자위는 그걸 꺼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몇 분 동안은 모든 게 조용해져요. 그는 욕망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물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벨이 결코 울리지 않을 때 파고드는 외로움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똑같은 날들이 반복될 때 찾아오는 마비될 듯한 지루함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가슴 속에 쌓이는 둔한 통증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이해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60세 이상 남성들, 은퇴했거나 아내와 사별했거나 혹은 그저 뒤처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위행위는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육체적 해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탈출구가, 대처 기제가, 자기 마취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쾌감을 좇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각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몸의 짧은 경련으로 머릿속에서 울부짖는 부정적인 감정의 소음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이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습니다. 오르가즘은 강력한 내인성 마약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보상감을 주는 도파민, 연결과 안전의 환상을 만드는 옥시토신, 평온함과 만족감을 주는 프로락틴, 그것은 마치 몸이 스스로 생산하는 완벽한 아편과 같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일시적으로 낮춰줍니다. 사정 후 짧은 몇 분 동안 세상은 괜찮아 보입니다. 고통은 사라집니다. 외로움은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평온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평온함입니다. 달콤한 덫입니다. 이 아편이 당신의 유일한 오네리 감정적 탈출구가 될 때 그것은 서서히 감옥으로 변합니다. 대처 기제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심리적인 의존이 됩니다. 고통의 근원, 슬픔, 실망, 상실감을 마주하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쾌감으로 마비시키는 길을 택합니다.
당신은 심하게 감염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증은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안에서부터 점점 더 골마 썩어 들어갑니다. 당신은 실생활에서 금단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중독자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커피 약속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자신의 약을 얻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전화를 피합니다. 그 대화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취미들, 낚시, 정원 가꾸기, 바둑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침실에서의 그 짧은 통제감처럼 빠르고 확실한 한 방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움츠러듭니다. 당신의 기쁨은 쪼그라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음 약을 기다리며 존재할 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남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감정의 폭풍에 대처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위가 당신의 연장통에 있는 유일한 망치라면 당신에게 모든 문제는 모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가장 섬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잡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적 연장통을 넓힐 때입니다. 이제 해독을 시작할 때입니다. 1. 침묵을 깨십시오. 고독이라는 악마는 침묵 속에서 번성합니다. 말로써 그것을 죽이십시오. 전화기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신세 한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기 위해서 상상담사 지원그룹 또는 신부님을 찾아가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을 말로 인정하는 행위가 그것의 힘을 절반은 빼앗아 갈 것입니다. 2. 땀으로 슬픔을 씻어내십시오. 당신의 몸은 한 곳에 앉아 썩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햇빛, 신선한 공기, 그리고 발걸음의 리듬은 그 어떤 한 구울제보다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태극권 수업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움직일 때 그것은 엔도르핀, 몸의 자연적인 아편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텅 빈 만족감이 아닌 상쾌함과 활력을 주는 건강한 종류입니다. 3. 삶의 새로운 리듬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오직 고독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리듬을 만드십시오. 단지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활동들의 일정을 잡으십시오. 매주 화요일 아침에 커피 모임, 목요일 오후에 바둑 클럽, 차고에서의 작은 목공 프로젝트. 아무리 작더라도 목적은 절망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르가즘이 아무리 황홀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의미 있는 대화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의 자부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해소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힘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넓은 범위를 갖는 것에서 나옵니다. 고통에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온전히 느끼고 기계적인 습관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능력. 그런 종류의 인식에는 깊은 남성성, 진정한 지혜가 있습니다. 자, 감정적인 탈출이 당신의 정신을 조용히 고갈시킬 수 있는 반면 다음 위험은 말 그대로 당신의 몸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들이 두 다리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무거움, 정체된 느낌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 과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막힘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어떻게 당신의 몸을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위험 7. 죄책감 또는 수치심. 그분은 72세였고 종로구의 한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성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눈은 아래로 향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직도 가끔 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거울 속에 제 자신을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조용한 수치심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믿도록 배운 것의 문제입니다. 나이든 세대의 많은 남성들, 특히 깊이 종교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자위행위는 개인적인 자기 관리 행위가 아니라 죄악이거나 나약하거나 타락한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당신이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림자처럼 죄책감을 짊어지고 다니는 남성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친구들과의 시야이 전파범의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도 결코 언급한 적이 없으며 그 죄책감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속으로 골마 터집니다. 스스로를 만질 때마다. 그들은 잠깐의 위안을 느낀 후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내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몸을 아프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아상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이 분명히 들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쾌락, 위안 또는 연결을 원하는 것에 대해 비도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친밀감을 찾기는 더 어렵지만 그 필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인생의 후반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존중과 인식을 가지고 행해지는 자위행위는 단순히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점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수년간 조용히라도 죄책감을 지니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치심은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신경계를 교란시키며 심지어 쾌락을 느끼는 신체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잠식하고 관계를 흐리게 만들며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바로 그것들, 즉 접촉, 기쁨, 친밀감에 대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를 향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 당신이 믿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료사, 특히 노인 돌봄이나 성긍정적 관점에 대해 훈련받은 치료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각본을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연민으로, 죄책감을 감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필요와 욕망, 그리고 이야기를 가진 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끄러움 없이 그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는 반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위험은 당신의 몸에 훨씬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쌓이는 둔한 통증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그 불편함이 무시하기 너무 힘들어질 때까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몸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위염, 팔골반, 우렬, 펠빅 컨제스티온.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이상한 불평을 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사 선생님,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둔하고 묵직한 통증이 있습니다. 날카롭지도 않고 참을 수 없을 정도도 아니지만 그냥 계속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염 가능성을 배제했고 전립선 검사 결과도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습관, 특히 그가 얼마나 자주 사정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은퇴 후 그의 날들은 더 조용해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며 짜임새 있는 생활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루함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그는 자위의 행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2번, 때로는 3번까지도요. 그게 잠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 일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몸이 좋지 않아요.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골반 우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충분한 회복 시간 없이 반복적이고 빈번한 자극으로 인해 골반 부위의 혈액과 압력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너무 자주,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때 골반저의 조직과 혈관이 자극받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환의 묵직한 느낌, 치골 뒤쪽의 깊은 통증, 또는 심지어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류, 호르몬 분비,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제 시스템은 25세 때보다 지금 더 섬세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연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현명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에게 더 자세히 귀 기울일 기회를 줍니다. 만약 당신이 그 둔한 골반의 묵직함 또는 빈번한 자위의 행위 후의 피로나 긴장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공간, 리듬, 그리고 절제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들은 며칠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복이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쾌락은 반복에 따라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몸에 재설정할 시간을 주면 감각은 종종 더 강하고 더 생생하며 더 만족스럽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 둔한 통증과 함께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함을 억지로 참거나 몸의 조용한 신호를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타이밍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체적, 감정적, 성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골반 우렬이 당신의 몸이 아래에서 보내는 신호인 반면 우리가 탐구할 다음 위험은 세포 수준에서 시작되며 만약 당신이 여전히 아버지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합니다. 네, 60대나 70대에도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습관이 어떻게 조용히 당신의 기회를 방해할 수 있는지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험 구 전개기의 질에 대한 잠재적 영향, 그는 61세였고 새로 재혼했으며 제 사무실에 들어설 때 조용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젊고 우리는 희망에 차 있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의 희망의 무게와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와 생활 방식을 검토한 후 모든 것이 꽤 견고해 보였습니다. 호르몬 수치도 좋았고 주요 건강 적신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사정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꽤 자주요? 그가 말했습니다. 매일, 때로는 그 이상이요. 그게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그것은 흔한 믿음이지만 임신 능력에 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잦은 사정이 대부분의 남성에게 해롭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전객의 질, 특히 정자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몸이 정자를 생산하고 있더라도 각 샘플이 최적의 수준으로 보충될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는 자연적인 정자 생산이 이미 약간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사정하는 것이 당신의 임신 능력을 파괴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하고 있다면 타이밍이 중요하고 질이 중요하며 놀랍게도 절제가 실제로 당신의 확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신을 시도하기 전 2일에서 5일간의 금욕 기간이 가장 높은 정자 농도와 운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의 자원을 회복하고 최상의 상태를 전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이 힘이 되는 지점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은 여전히 아이를 가질 능력이 충분하며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25세 때 어떻게 기능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임신 능력은 단지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 타이밍, 그리고 습관에 대한 의도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있거나 심지어 당신이 보존하고 싶은 가능성일지라도 당신의 루틴을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영원히 금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몸이 준비하고 재건하며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전달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창조하는 당신의 능력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이며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활력의 상징입니다. 이 위험이 아버지라는 특정 목표에만 적용되는 반면 마지막 위험은 당신이 임신을 시도하든 아니든 거의 모든 남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이 여성을, 자신을, 그리고 친밀감의 바로 그 의미를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위험, 시임, 현실과의 단절. 저는 한번 70대 초반의 한 남성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는 놀라운 정직함으로 무언가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단지 현실의 삶이 더 이상 저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실제적인 연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그 순간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묘사하고 있던 것은 발기부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낮은 테스토스테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여러 면에서 더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가 오직 환상, 즉 포르노의 선별된 강도에만 반응하도록 무심코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의 접촉, 향기, 목소리, 감정, 그것들은 그냥 경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뇌, 특히 남성의 뇌는 새로움과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매우 비현실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보상 시스템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극단적이고 극적이며 불가능한 것을 갈망하게 되고 서서히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부드러운 속도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이 위험은 특히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느려지고 외로움이 찾아오면서 디지털 세계로 탈출하려는 유혹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화면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취약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예측 가능한 자극의 양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종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가져가는 것은 당신의 민감성, 당신의 현재성, 그리고 무언가 실제적인 것에 깊이 감동받는 능력입니다. 단순한 시각적 보조자료로 시작된 것이 성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연결되기 어렵게 만드는 의존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현실의 순간들에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심지어 무의식적으로라도 처음부터 실제가 아니었던 이미지와 비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단절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콘텐츠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기억으로, 상상력으로, 그리고 가능할 때 실제 인간과의 접촉으로 대체하십시오. 책을 읽고 성찰하십시오. 욕구가 즉시 만족될 필요 없이 쌓이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친밀감의 더 느리고 깊은 층을 재발견할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은 화면 뒤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무언가 실제적인 것을 느끼기에는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풍부한 흥분은 당신이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억하는 것, 당신이 느끼는 것, 그리고 당신이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것에서 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10가지 숨겨진 위험, 즉 신체적, 감정적, 호르몬적, 신경학적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마지막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을 아는 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에 단 7초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으로 손상의 대부분을 실제로 되돌리고 혈류를 회복하며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활력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소장 그리고 소환장, 당신의 검을 자살용 무기에서 힘의 상징으로 바꿀 때입니다. 자, 우리는 함께한 남자의 영혼, 가장 어두운 구석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명확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자위행위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천사도 악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아마추어의 손에서는 그것은 쾌감의 신경가닥을 하나씩 끊어내고 연약한 피부를 찢어발기며 당신의 자존심의 치명타를 날리는 자살용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장인, 지혜로운 남자의 손에서는 그것은 막힌 곳을 제거하고 생명력의 흐름을 뚫어내며 혈기왕성한 젊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쾌감의 절정을 조각해내는 정교한 수술 도구가 됩니다. 이 보도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10가지 가장 잔인한 위험을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손이 파트너의 온기를 대신하는 적이 될 때 찾아오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바로 그 손으로 자신의 복음을 고문하고 무디게 만드는 침묵의 고문을 해부했습니다. 당신의 뇌가 오직 한 가지 길로만 오르가즘에 이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당신의 여자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달콤한 마비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곳이 서서히 약해지는 심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배신자가 되는 트로이의 목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앉는 바로 그 의자가 당신의 남성성을 거세하고 있는 배신자의 입맞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쾌감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유일한 진정제가 되어버린 영혼의 아편과 마주했습니다. 제 목적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저는 여기에 당신을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에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허락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자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허락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 시기는 포기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르게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젊음에 성급하고 본능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경험만은 없는 남자의 느리고 의도적인 방식입니다. 더 이상 자신만의 쾌감만 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쾌감을 더 격렬한 사랑을 위한 전의로 바꾸는 배려입니다. 더 이상 무지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곳은 여전히 자랑스럽게 일어서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욕망은 여전히 불씨가 다시 지펴지기만을 기다리는 잔불입니다. 그리고 단 몇 가지 작은 변화, 생각과 기술의 약간의 조정만으로 당신의 가장 사적인 습관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근원에서 당신의 힘과 지구력, 그리고 통제력을 단련하는 비밀의 대장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연습할 때마다 당신은 의미 없이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곳이 더 민감해지고 더 오래 발기되도록 훈련시키며 침실에서의 진짜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독한 행위를 연결을 위한 훈련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솔직한 대화가 당신 영혼의 어느 한 구석을 건드렸다면, 만약 희미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면, 어디 가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말들은 진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쇠입니다. 영원히 잠겼다고 생각했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 앉아있던 당신과 같은 수백 명의 남성들에게 전수해준 자연스럽고 간단하지만 지극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약도, 도구도 필요 없이 하루 단 7초면 되는 기술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의 느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야수를 깨우는 과정을 시작할 방법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